그러면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매주 목요일이면 이제 MBS라는 전국 지표조사를 하지요. 예. 이제 아마 대통령 탄핵 후에 좀 그러니까 며칠 전에 뭐 갤럽이나 이런 조사도 있긴 있었지만 이제 MBS 조사가 나왔는데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어떤 게 의외였습니까? 아니 뭐 민주당이 다 된 것처럼 해가지고 다 된 줄 알았더니 뭐 된 게 없더라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차이가 1%, 태도 유보가 19%다. 야,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로는 탄핵당한 정당이고 없어져야 될 정당인데 그러니까 33%다. 지금부터 7일 전에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탄핵당하고 일주일 뒤에 7일 뒤에 한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3 그대로고 오히려 민주당은 지지도가 3%가 빠진 상황.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그다음에 지난주보다 오히려 정권 재창출 여론이 4%가 늘어났고 정권 교체 여론은 오히려 3%가 줄어든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건가? 50에서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즉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가 10%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 정도면 박빙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37,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 32. 이건 심지어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건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 37, 네.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다 32. 오차 범위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보다 역시 이것도 줄어든 겁니다. 자, 또 한덕수 권한대행 국정운영 잘할 것 56인데 이거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도 높고 거의 전국에 걸쳐서 세종하고 특히 호남에서 50% 이하일 뿐이고 나머지 지역은 호남하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 조금 낮고요. 42로. 네.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50% 이상입니다. 매우 호감도가 높은 거죠. 네. 국정운영 잘할 것. 이 정도의 기대를 받는 건 보통 대통령 초기 때. 근데 물론 뭐 권한대행 초기이긴 합니다만 탄핵 한번 당했던 사람이 한번 당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를 갖고 있다라는 건 한덕수가 잘했다기보다는 한덕수 이외의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왜 이렇게 없었나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잘할 것이다가 한 30%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가 국민 여론의 50%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계속 관계를 갖자가 37, 중립적으로 법적 절차를 지켜보자 36, 출당하고 관계를 끊자 23, 332, 아니 그러니까 35, 20 뭐 이 정도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거나 중립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반 이상인 거죠.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매듭을 지어 놓는 게 필요하다는 게 국민 여론의 다수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걸로 지금 일단 여론을 아까 그거 빠뜨렸나요? 어떤 거요? 이재명 지지도 이재명. 예, 뭐 김문수 그 지지도 있었는데. 그건 일부러 안 봤는데 이재명과 김문수가 어쨌든 지금 이재명 32%. 32%. 그러니까 그 33, 34, 32 절대 계속 못 넘네요.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이재명의 지지도가 그러면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치도 더 나가지 없어요. 못했고 답보 상태입니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고. 그렇지만 며칠은 수혜를 보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내란을 다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내란을 극복했다면서요. 내란 극복 리더십 10가지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10가지 리더십이 훌륭하게 했는데 왜 32%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그 지지난주에 3월 26일에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더 국민들이 그래 역시 이재명이 죄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약간 더 그때만 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가 지금 34까지 간 게 맥시멈이었던 것 같고 네.
아마 앞으로도 반등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오늘 영상 출마 선언했고 뭐 내일 출마 선언합니다만 이게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늘어날 여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건 장점인데 추가적으로 중도층에서 표를 끌어들일 여력은 없어 보인다. 즉 비호감이 37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된다가 37이라는 게 어제 여론조사에서 나왔었죠. 안 된다라는 여론이 너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더 확장할 여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정책 쪽에서는 이제 맨날 중도 전략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네. 경제적인 혜택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그 전에 뭐 우클릭을 했다, 뭐 어쨌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도를 겨냥해서 그게 효과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 정말 줏대 없이 그냥 표가 된다고 하면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손바닥 뒤집도 뒤집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 중도의 표심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거 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중도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주면 표 찍어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도가 정치권의 염증을 느끼고 여도 야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에 대한 혐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하는 놈들 중에서 제대로 된 놈이 없네. 이놈이건 저놈이건 참 문제 많네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된 정치인 나오면 찍어줄 거야라고 한 발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막 나가는 대결 정치에 대한 혐오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이재명은 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악의 축이거든요. 네. 그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중도층에서 표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재명 확장하기 힘든 최고의 약점이고 바로 이재명 이외의 사람들이 파고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재명 오늘 출마 선언 얘기를 먼저 할까요? 오늘 이제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내일은 또 뭐 아니 뭐 이거를 무슨 2단계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비전 및 캠프 인선을 발표한대요. 뭐 캠프 인선까지 뭐 저기 무슨 뭐 장관 후보자 이미 발표합니까? 뭐 윤호중, 강원식 뭐 다 이미 알고 아니 있는데 근데 웃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보통 출마 선언하면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영상으로 한다길래 이제는 그냥 또 뭐 새로운 방법대로 그냥 뭔가 영상에서 또 이미지 뭐 그럴싸하게 하면서 또 인생 또 흑역사 세탁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일 그러면 비전을 발표하면서 캠프 인선 하면서 마치 그거잖아요. 캠프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 뭐 특히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그 기쁨을 내일 또 후생관 뒤에 정당화 뒤에 또 쫙 서가지고 또 새거시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뭐 11분을 했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박 대표님은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슬로건이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K 이니셔티브라고 했는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되게 소프트 터치 영상인데 저도 참을성이 많지 않아 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K 이니셔티브라고 그래 가지고 K 컬처하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 K 컬처하고 K 민주주의 그게 무슨 우리나라의 대표 상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K 컬처는 오케이. 근데 이재명은 자기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세계에 팔아야 되는 좋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선동 민주주의? K 민주주의는 안 됩니다. 단식 민주주의. 한국같이 탄핵 30번 하는 탄핵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진짜 국민이 튼튼해서 이거 참아낸 거지. 네. 외국에서 탄핵 30번 하면 나라 망하지. 나라 망합니다. 네. 저 K 민주주의를 어디다 수출을 합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K 이니셔티브라 그래가지고 K 컬처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이재명식 민주주의도 수출하겠답니다. K 컬처에는 또 시위 문화도 들어가겠네. 뭐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 내란 선동 들어갈 겁니다. 내란 수계, 내란 내란 동조 세력 이런 것들 할 거고 틈만 나면 내란. 장관 보고도 내란 동조 세력, 그러니까. 고난대행도 내란 동조 세력이고 탄핵하고 이거 외국에 수출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따 참. 그럼요. 그래서 내란을 진압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이게 제정신일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인데 그다음에 이게 지금 표를 잘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외교 해가지고 국위구선 괄호 열고 국위구선입니다. 아니 외교가 국위구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외교 쓸 필요가 없지. 국위구선은 좋아요. 근데 그 밑에 왼쪽에 작은 글자로 뭐가 써 있냐면 목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목표와 방법 이렇게 목표와 돼 있네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국위구선 외교를 하는데 예. 목표는 또 인명 중시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가치 외교를 하겠다는 건데 아니 국익으로선언 한다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은 또 뭐죠?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에? 아니 생명을 중시한다면서 또 방법은 또 실용주의를 하겠대요. 아니 무슨 좋은 말을 그냥 갖다 씁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아니 근데 저는 안 좋아요. 갑자기 저는 인명 중시 무슨 인권 외교, 평화 외교, 뭐 경제 외교, 안보 외교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인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잖아. 인권하고 또 다른 생명을 느낌.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사람의 건 생명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매우 예, 중요한 건데 그 생명이 소중한 건 이재명 개딸들의 생명만 소중한 게 아니고 아니, 전 세계인들의 자꾸 딴 얘기가 생명이 다 소중하니까 다른 게 좀 떠올라가지고 세계인들의 생명이 다 소중하니까 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하고 거기 아. 전쟁이 있으면 거기도 우리가 평화유지군이라도 보낼 생각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은 남의 전쟁에 왜 가? 그건 실용에 어긋나? 하고 안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대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 실용이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생명 중시는 또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 중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밑에 벌써 이 뒤죽박죽 표현들을 섞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즉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밑에는 제대로 된 이론가는 없고 그냥 선동꾼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가 싶기도 한데. 인명 중시 다음의 목표는 뭔가요? 너무 궁금한데. 아이고 이게 뭘까요? 뭘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일 아마 제대로 발표될 거니까 그때 보시는데 네.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뭐가 준비가 되어 이게 실용주의라는 건 아무거나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가져다 쓰겠다는 말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할 거고 뭐 기본 뭐 또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안 할 거고 하고 싶으면 하고 표되는 건 뭐든지 하겠다로 들려요. 그게 무슨 실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즘이 있잖아요. 먹사니즘, 잘사니즘. 그걸 강조 오늘 했고 내일 구체적으로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슬로건이 진짜 대한민국인데 그럼 지금까지는 진짜 가짜예요, 대한민국이 가짜. 아니었을까요? 이게 슬로건에 무슨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내용이 담긴 게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만 그렇잖아요. 남겨요. 추상적인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 그럼 지금까지는 가짜 짝퉁 대한민국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었다는 건데 야 자기가 집권하기 전에는 가짜 대한민국이었고 그럼 항상 그런 것 같아. 이 전에 뭘 다 부정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때 우리도 막 경악했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왜 개인의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조직이든 내 저는 인정 못하는 거지. 내가 주인이어야만이 그 조직은 그때부터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때 내가 생명을 불러 넣어야만이 여기는 진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부족한 사람인 건지 생각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생각은 충분한데 너무 독선적인 사람인 건지 머리가 나쁘거나 독선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그 영상에 나오는 메시지를 그래도 다시 한번 보자면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는 경제적 양극화.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본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래요. 그러면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분배를 더 어떻게 한다든지 부의 재편 같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면 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성장,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 기술 연구 개발 투자입니까? 이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부가 인력을 양성하고 대대적 기술 연구 개발 투자 지금 여기가 소련입니까?
북한입니까? 계획 경제하자는 건가요?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 R&D 예산 워낙 깎아놨으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 K 엔비디아 뭐 국가가 30% 돈 어쩌고 뭐 그런 헛소리를 하더니 음, 지금 공산주의 하자는 거예요. 경제적 양극화가 문제니까 공산주의 계획 경제하자라는 말로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하고 대대적 기술 연구 개발 투자는 사실 하나만 하는 소리거든요. 대대적 기술 연구 개발 투자 R&D는 정부는 R&D를 백업해 주는 거예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R&D를 백업해 주는 거고 실제로는 기업들이 R&D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기업 중심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만들어서 쓰는 거지 국가는 아주 초동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기초 연구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잖아요. 그 자기가 예산 다 깎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 기술 연구 개발 투자 이거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논리적으로 안 맞고 갈등을 유발한 근본 원인이 내란 사태를 만든 원인이 경제적 양극화입니까? 일단 그것도 틀렸고 정치죠. 내란 사태랍시고 여야의 극한 갈등 대립은 근본 원인이 양극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너무 많이 갈라져서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 정치의 근본 이유가 있는 거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립, 정치적 대립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근데 아무튼 경제적 양극화가 만약에 문제라고 하면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파이를 더 키워가지고 그 파이를 나눠 먹을 만큼 키우는 것도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그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파이를 또 그럼 직접적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투자와 인재 양성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이런 해법,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거 고등학교 논술에 이렇게 내면 낙제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항상 내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져 들고 보면 헛소리거든. 근데 그 공격 안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항상 모호하게 국민들한테는 어떻게든지 해석될 수 있게. 예? 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자기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게 항상 추상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아우 정말 일부러 저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을 썼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단어만 갖다가 다 쓰는 썼어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호를 보면 아마 성장과 통합으로 예, 가는 것 성장과 통합이란 같아요. 말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 양극화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분배지. 무슨 소리냐? 그럼 분배도 말입니다. 분배할 게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성장 담론으로 가져가겠죠. 그러면서 네. 그럼 성장을 이재명이 지나온 역사를 보면 이재명이 앞으로 뭘 할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재명이 지나온 성남시를 보면 대장동 일당들이 8천억 가까운 돈을 벌고 성남시에 4,800억 이상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백현동에서도 그 백현동 그쪽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고 성남시에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만 미니멈 200억인데 아마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끼쳤겠죠. 네. 성남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를 지나가지고 경기도를 또 초토화시켰죠. 이재명이 지나온 곳에서 뭔가 성장하고 발전한 게 아니고 지나온 곳이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민주당을 지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독재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초토화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풀이 자라는 땅이라는 뜻인데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를 만들어 놓고 떠나잖아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성남시 망쳐놓고 경기도 망쳐놓고 민주당 망쳐놓고 이제 대한민국 망치러 가는 이건데 이제 소름 돋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망쳐놓겠다는 건지. 알겠어. 진짜 나의 대한민국, 이재명의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진짜와 대한민국 사이에. 예. 국민들이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얼마나 감언이설로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이 말도 싫은 거예요. 실용주의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렇잖아요. 뭐 보수 진보가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뭐 흑묘 백묘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필요한지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뭐 누가 내놨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실용적인가라는 건데 그 실용의 판단
기준이 뭐냐고요. 그 실용의 내용이 없잖아요. 정책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이 돈을 보고 정치적으로 선거하는 그게 게 실용인데. 성남시에서 실용이었습니다. 실용이었죠. 예.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7,800억을 버는 실용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실용이 네. 돼버리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일 이재명이 그래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실용과 성장, 통합 뭐 이런 소리를 말에 성찬 네네. 잔치를 할 거고 선거 자기네 이제 선거 멤버들 발표할 건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거를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일 뉴스를 할 건 없을 겁니다. 뉴스를 할 건 없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이벤트를 만드는 이유는 뭐 이재명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재명 옆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오늘 영상도 발표를 한 건 12분짜리 이 영상으로 이재명이 눈에 들려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돈과 노력을 들였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민주당은 돈이 많아요. 네. 예?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행사는 또 내일 행사만을 위해서 또 이재명 눈에 들려고 한 사람들이 독재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충성 경쟁을 하고 있고 내일은 내일의 행사가 있고 모레는 모레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눈에 들기 위해서 한 명의 독재자를 감싸고 위성이 궤도를 돌듯이 빙빙 도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눈에 들기 위해서. 그럼요. 이재명은 그런 걸 합니다. 이게 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선한 게 3년 지금 조금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신비감이 없잖아요. 새로움이 없어요. 다 알 것 다 알고 그래 맞아 과거에 이랬었지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소환하고 상기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고 뭐 나올 메시지들도 너무 뻔하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국민들한테 확 다가오는 이걸 해주기가 시선을 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러면 이제 황당한 정책들을 던지겠죠. 막 황당한 정책이 뭐 더 나올까요? 뭐 해주겠다. 뭐 제가 기대하는 건 황당한 정책 그런 거 말고 아마 뭔가 하나 더 까질 것 같아요. 이재명과 관계된 지금까지 잘 숨겨왔으나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뭔가가 한두 가지 더 나오지 않을까. 아직도 그 활화산인가 봅니다. 예, 화산이, 분명히 뭔가가 더 쉬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몇 개 더 까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재판은 또 여지없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서 재판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꾸준히 또 나올 거고 그 아까 그 여론조사 숫자를 보면 알지만 여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그 오차범위 안에서의 경쟁이잖아요. 네. 저는 유동성이 있겠다. 이 정도면 변수가 생기기만 하면 글쎄. 재미있는 네.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뭐 사람들이 뭐 50 며칠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 정치를 보면요. 56일이면요. 한 100가지 사건이 일어나고도 남을 그런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좀 할 수 있고요.